북한 내부에서 시장 경제 상징이자 외국인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택시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 택시의 수가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에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뉴스탑10이 최근 국경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 북한 택시의 뒷모습이 포착이 돼 있고요. 또 다리 위에 서 있는 택시라고 써 있는 승합차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택시 모양이 상당히 다양하죠. 또 동네 길을 지나가는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섞인 어떻게 보면 한복 치마 저고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택시도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택시들이 등장을 했는데 안 박사님 이게 최근 찍힌 사진이잖아요. 지금. 아주 최근에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저 국경 일대 지방 장마당 평양에만 택시가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택시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 속대를 다 분석해보면 불법 택시일 수도 있습니다. 불법 택시. 네, 그러나 이제 저렇게 택시에 저 간판을 고른 거 보면 북한이 지금 교통수단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장사를 하기 위해서 장사로 먹고 살기 위한 장사꾼들이 장사 나가려면 뭘 싣고 나가야 되는데 이고 갈 수는 없고 택시가 반드시 필요한 이런 수요의 논리에 따라서 생겼기 때문에 택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어쨌든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북한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택시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자동차일까 궁금해서 자동차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요. 이런 답이 들어왔습니다. 모델들을 다 찾아봤더니 대부분 중국산이었습니다. 이 차도 중국산 똑같은 모델을 찾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차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차 역시 중국산 똑같은 모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북한 평양 시내에 다니는 택시도 역시 중국산 자동차였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산 자동차를 들여와서 택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시의 이 번호 넘버가 색깔이 노란색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업용 택시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과연 북한 택시도 저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택시만 파란 건지 아니면 다른 일반 승용차하고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찬일 박사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안 박사님 어떻습니까? 북한도 이제 지적하신 대로 번호판이 컬러가 다릅니다. 간부들이 타는 그 관용 차량하고 또 이제 자가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업용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린 이제 지적하신 대로 노란 판에 이제 번호가 있는 게 우린 택시인데 북한은 그 반대로 이제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이제 노란 판이 있고 간부들인 경우는 또 하얀 판이 있고 그다음 뭐 727 들어가면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 차량이고 과거 이제 216이었단 말이죠. 216을 김정은 위원장 찍고 나면서 727로 바꾸고 근데 이제 비아디 그 F3는 중국에 이제 심천에 그 본사가 있고 장춘에 중국에 큰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럭도 만들고 승용차도 만들고 그러는데 한때 60, 70년대 북한이 해방호라는 중국의 트럭을 갖다 이제 경제를 작동했는데 이제는 중국의 승용차를 갖다 택시를 운영하는 뭔가 세상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외국 관광객이나 당 간부 같은 특권층만 이용하는 북한의 택시. 그동안 중국이나 서방 관광객들을 통해서 종종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self. How long you have been driving a taxi? 34년 했습니다. What makes you most happy in your life? 조국과 이민을 위해서 칭찬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 다 아름답지만 우리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모시면은 만수동산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How long is your shift in the taxi? 8시간 노동을 합니다. 안 박사님, 근데 재밌는 사실을 이 내용 중에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동차를 보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사적 소유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승용차 이런 것은 이제 개인 소유 아니겠습니까?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하는군요.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하려다 보니까 사실 자가용을 사도 그게 이제 등록을 할 때 개인 등록보다는 어느 기업소 지배인 차량, 뭐 관리소 소장 차량 이렇게 어떤 간부의 이제 그 차량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이제 저분은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34년 했다는데 비교적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택시가 최초로 생긴 게 1900
87년. 네. 그러니까 우리 88 올림픽 1년 전에 북한이 택시를 도입했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89년 평양 13차 축전에 택시가 필요해서 최초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저는 이렇게 택시가 많이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편리해지니까 참 좋아하겠다 싶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택시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또? 자, 첫 번째, 대중교통을 내가 충분히 공급 못해서 네. 인민들이 택시를 타니까 마음이 아프다. 라는 얘기고. 근데 또 하나는 택시를 타려고 그러면 최소한 2달러를 줘야 됩니다. 네. 기본요금이 2달러거든요. 네. 일반 주민들이 월급이 1달러가 안 되는데 2달러를 낼 수가 없죠. 맙소사.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택시가 현재 공급되고 있지만은 네. 내가 좀 미안하다. 이거 난 내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또 자가용을 소유하거나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면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고 소식을 듣게 되면서 체제 유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우리 한국의 택시 기사들 아저씨들도 이제 뭔가 소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통이죠. 정보통입니다. 네.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 역시 운전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와일드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타거나 그럴 때 뭔가 약간의 그 비판성 발언이나 뭐 이런 걸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도 김정은 위원장은 걱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